송 변호사님, 예. 그 백도라지 씨, 그 백남기 어르신 딸이죠. 예. 이분이 경찰이 바깥에서 선언하는 것과 가족들을 대하는 것과 너무 표리부동한 모습을 맞습니다. 보인다. 예. 그 지금 오늘도 사실 예. 그런 장면들을 좀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제 뭐 이제 이른바 사과라는 걸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과라는 것은 일단은 최소한은 그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사과 멘트를 하는 것이 어떻게 사과인지 일단은 뭐 가족분들이나 뭐 저희 변호사 모두 이해할 수 없다. 정권에 사과한 거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정말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이제 문제가 그 이철성 경찰총장이 요즘 이벤트를 많이 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돈봉투 술자리 만찬. 네네. 조사하겠다고 그러질 않나. 수사 가능한가요? 검찰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것도 수사하겠다 그러고. 네. 검경 수사권 분리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벼랑이나 이런 그 퍼포먼스가 많아졌어요. 오늘도 그런 퍼포먼스 중에 하나 아닌가요? 글쎄, 이건 뭐, 퍼포먼스라고, 뭐, 치부하는 것은 조금 좀 무리한. 일단 사과는 의미는 있다. 그렇죠. 사과는 의미가 있죠, 당연히. 예. 개인적 생각입니까? 조선일보 논점입니까? 예.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예. 아마도 뭐 회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올바르지 않은 일을, 이른바 이게 사필 규정이지 않습니까? 바로 잡는 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시인하는 거, 아주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장신중 총경님도 계시지만, 우리의, 죄송합니다. 집회 문화라는 게, 과거 이 독재 시대나 아니면 80년대, 90년대를 거쳐오는 시대의 집회 문화에서 크게 또 벗어나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있었던 촛불 집회는 정말 진일보한 집회죠. 진일보한 집회였는데 사실 그 전까지 있었던 집회는 집회마다 대척하고 하면서 이게 집회를 물리적 충돌을 사실은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겠다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집회 참가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집회를 시작하지만 사실은 집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슈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려고 하면 충돌이 야기되는 상황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인 거죠. 또 경찰은 예컨대 위에서 그러니까 집회는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할 때 아시겠지만 장소와 시간을 다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집회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시간이 경과하고 정해진 장소를 벗어났을 경우에 이제 해산을 결정하고 그럼 해산하라 지시를 내리면 이번처럼 물대포를 쏘거나 해서 강제 해산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전체적인 문화를 좀 바꿀 필요는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왜 이런 사태, 그러니까 이렇게 외인사를 병사로 둔갑시킨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건 이제 그 사실관계를 취재했거나 사실관계 찾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나온 근거를 갖고 한번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을 때 당시 이제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불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 이제 그런 그 병사가 기재된 사망 진단서였는데 사실 왜 그 백선환 교수가 그랬을까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를 알 길은 없죠.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보면 사실 백남기 어르신이 돌아가셨던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이 전제가 됐었던 민중총궐 집회라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하나의 어떤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추론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도 이제 어쨌건 좀 법원에서 이제 좀 밝혀지기를 좀 법원이라든지 좀 검찰에서 수사를 좀 밝혀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당시 전공의가 용기를 내서 윤리위원회에 참석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사인 변경도 받아들였는데 이제 윤리위원회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서울대에서 윤리위원회 소집을
하는 데까지는 어쨌든 제대로 간 거죠. 예, 뭐 맞습니다. 뭐 저희가 들은 바로는 이제 이런 윤리위원회가 뭐 기존부터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예, 특히나 이제 전문가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전문가의 말은 굉장히 무겁고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전문가의 신뢰가 깨지고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는 이제 국내 유명 병원, 유수의 병원에 어떤 신뢰가 최고 신뢰 병원이죠. 그렇죠. 예, 무너진 상황에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게 새로 만들어졌다고 이제 저도 듣긴 했습니다. 예, 듣긴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일단은 여러 가지 그 위원회에서 이제 신경외과에다 질의도 하고 이제 뭐 백선호 교수라든지 해당 전공의를 불러서 이제 의견도 듣고 뭐 그런 과정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거쳐서 이번 사망 진단서 정정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 발단은 이제 어쨌건 이제 가족분들께서 이제 또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서울대 병원과 뭐 백선아의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또 일을 하게 됐다라고 또 어제 또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부원장이. 예. 당시 레지던트였었죠. 이제 전공의가 된 분인데 사망 진단서 외 의무 기록지에 한 줄 글을 남겼어요. 내가 지금 병사라고 쓰지만 이거는 내가 쓴 게 아니라 교수와 상의한 것이다. 그렇죠. 예. 라고 하면서 실마리를 끝까지 남겨두고. 예,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무거운 법률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단서는 그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나 이제 의료인 외에는 아무도 그거를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작성할 권한이 없고 특히나 이제 진단서를 작성한 권한에는 또 무거운 책임이 또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추측하는 바로는 그 전공의 분은 반드시 이게 약간 나중에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것임을 예견을 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두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기재를 해두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충경님, 올해 수사의 경험에 따르면 나는 외인사라고 쓰고 싶지만 나를 지도하고 있는 교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이 내용을? 글쎄요, 이해가 사실은 안 되죠. 그 당시에 그 전문의라고 하는 분도 조금 과실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아무리 그 사람 생명을 다루는 그런 직업이고, 이것을 잘못 기재하면서 어떤 파문이 일어날 건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남겼거든요. 오늘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오전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의대의 수직적 관계 이런 걸 보면 레지던트의 입장이었는데 지도교수의 얘기를 거역하기엔 대단히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그 지도교수의 뜻을 쫓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 그 경찰 내부도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자신이 거의 사실상 그 의사를 거역하기 어려운 그런 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이 레지던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는 버텼어야 된다, 본인이. 외인사라고? 그거는 다른 압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중대한 정말 국가적으로도 정말 큰 파원이 날 수 있는 이런 사안을 외부의 압력, 교수의 압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바꾼다면은 앞으로 이분은 자신과의 어떤 신상이, 그러니까 그분이 거역하지 못한다는 건 자신의 신상이나 자신의 뭐 인사에 불이익일 겁니다. 아니, 의사 자격을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그거 가지고 의사의 자격까지 안 준다는 거는 조금 좀. 그럴까요? 예,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선아 교수의 또 그 스승이죠. 이윤성 교수인가요? 그분이 같이 기자회견 하면서 백선아 교수가 발표한 데 옆에서 고개를 좌우로 저는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이 대목이 아주 인상적으로 오래 남았는데요. 그렇죠. 그런 앞뒤 전후 맥락만 보면 이것은 분명히 백선아 교수가 무언가 본인의 뜻과는 다른 제3의 외부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까? 아마 그분들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도 그랬죠, 분명히. 그 자기가 끊는다면은 그 외인사로 한다고. 이윤성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수사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은? 뭐 저희가 이제 수사를 계속 하라고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지금까지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수사의 초점은? 수사의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과연 이제 백남기 어르신께서 이렇게 물대포에 맞아서 사망하시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지금 사실 백남기 어르신이 어떻게 물대포를 맞았는지, 그리고 그 물대포로 인해서 무슨 결과가 나왔는지는 이미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은 그런 굉장히 위험한 물대포를 왜 백남기 어르신께 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백남기 어르신에게 쏜 물대포
무대포를 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무대포를 쐈는지, 상부의 지시가 있지는 않았는지, 예, 그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걸 부과해서 이제 도대체 경찰이 민중 총궐기 집회, 당시 집회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예, 관리를 했는지. 아까 총경님이 말씀하셨던 그 대응 회의를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런 이제 태도를 가지고 해당 집회를 관리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밝혀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 진단서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백선화 교수가 왜 이런 병사가 기재된 사망 진단서 작성했는지 사실 이게 단순히 그 외인사 병사가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이 백선화 교수가 지시해서 그 전공 그 레지던트 분이 쓰셨던 사망 진단서는 사실 법령과 시행령에도 위반하는 진단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점을 이제 소장에서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통계법상에 이제 그 한국 표준 이제 질병 사망 분류가 있습니다. 그런 분류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이제 사망의 원인이라든지 질병명을 써야 되는데 사실 심폐정지라는 것은 사망을 하면은 그냥 일어나는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양식,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상태인 겁니다. 예, 상태입니다. 거죠. 상태. 누구나 사망을 하면은 심폐정지가 되거든요. 뇌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사실 그런 굉장히 명백한 것을 굉장히 약간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말을 하면서까지 사인으로 기재한 것은 도대체 굉장히 그분은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장 총경님, 해와소에서 왜 오병희 병원장에게 전화했는지 이거 조사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해양경찰서에다 연락을 했고, 그렇죠. 그 누군가는 누군지 반드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아마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회 시위는 무조건 나쁜 것. 그리고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마 이게 큰 그 키워드였던 것 같은데,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 거의 이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 대단히 그걸 이제 한쪽으로 몰아갑니다. 가령 국정원 댓글도 선거법 위반으로 의뢰를 하려니까 못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월호 사건에서도 해경 수사에서 해경이 이제 과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수사에 개입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못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같은 맥락에서 이 그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정부의 국가의 과실로 국가의 어떤 폭력이나 잘못된 대처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것이다. 이쪽으로 몰아가려고 한쪽으로 아마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려고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한 발 더 나가서 이명박 정권 시절에 2009년도에 일어난 용산 철거민 대참사 재수사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도 그것도 분명히 저도 필요성 분명히 느낍니다. 그렇게 무리한 어떤 지시를 누가 했는지. 국가 권력의 과도한 폭력성. 지난 9년 동안 다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돈봉투 술자리 만찬. 조사하겠다고 그러질 않나. 수사 가능한가요? 검찰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것도 수사하겠다 그러고. 검경 수사권 분리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벼랑하나 이런 그 퍼포먼스가 많아졌어요. 오늘도 그런 퍼포먼스 중에 하나 아닌가요? 글쎄, 이건 뭐 퍼포먼스라고 치부하는 것은 조금 좀 무리한. 일단 사과는 의미는 있다. 그렇죠. 사과는 의미가 있죠, 당연히. 개인적 생각입니까? 조선일보 논점입니까?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뭐 회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올바르지 않은 일을 이른바 이게 사필 규정이지 않습니까? 바로 잡는 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시인하는 거 아주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장신중 총경님도 계시지만 우리의 죄송합니다. 집회 문화라는 게 과거 알 길은 없죠.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보면 사실 백남기 어르신이 돌아가셨던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이 전제가 됐었던 민중총궐기 집회라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하나의 어떤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추론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도 이제 어쨌건 좀 법원에서 이제 좀 밝혀지기를 좀 법원이라든지 좀 검찰에서 수사로 좀 밝혀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당시 전공의가 용기를 내서 윤리위원회에 참석을 했어요. 맞습니다. 사인 변경도 받아들였는데 이제 윤리위원회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서울대에서 윤리위원회 소집을
하는 데까지는 어쨌든 제대로 간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들은 바로는 이제 이런 윤리위원회가 기존부터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특히나 이제 전문가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전문가의 말은 굉장히 무겁고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전문가의 신뢰가 깨지고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는 이제 국내 송 변호사님, 그 백도라지 씨, 그 백남기 어르신 딸이죠. 이분이 경찰이 바깥에서 선언하는 것과 가족들을 대하는 것과 너무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사실 그런 장면들을 좀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제 이른바 사과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과라는 것은 일단은 최소한은 그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사과 멘트를 하는 것이 어떻게 사과인지 일단은 가족분들이나 저희 변호사 모두 이해할 수 없다. 정권에 사과한 거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정말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이제 문제가 그 이철성 경찰총장이 요즘 이벤트를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독재 시대나 아니면 80년대, 90년대를 거쳐오는 시대의 집회 문화에서 크게 또 벗어나지 않은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있었던 촛불 집회는 정말 진일보한 집회죠. 진일보한 집회였는데, 사실 그 전까지 있었던 집회는 집회마다 대립 혹 대척하고 하면서 이게 물리적 충돌을 사실은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겠다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집회 참가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집회를 시작하지만, 사실은 집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슈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려고 하면 충돌이 야기되는 상황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인 거죠. 또 경찰은 예컨대 위에서, 그러니까 집회는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할 때 아시겠지만 장소와 시간을 다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집회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시간이 경과하고 정해진 장소를 벗어났을 경우에 이제 해산을 결정하고, 그럼 해산하라 지시를 내리면 이번처럼 물대포를 쏘거나 해서 강제 해산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전체적인 문화를 좀 바꿀 필요는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왜 이런 사태, 그러니까 이렇게 외인사를 병사로 둔갑시킨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건 이제 그 사실관계를 취재했거나 사실관계 찾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나온 근거를 갖고 한번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을 때 당시 이제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불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 이제 그런 그 병사가 기재된 사망 진단서였는데, 사실 왜 그 백선환 교수가 그랬을까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